예, 유수봉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었던 음성인식 신호등 기억하죠? 예, 그 프로그램 작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전 과정을 단계별로 다 캡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앞에서 설명만으로 부족함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뭐 잘 순차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바로 USB에 연결시켜서 폰하고 USB를 연결시켜서 그 에뮬레이터 그렇죠, 에뮬레이터죠. AI 스타터 동작시킨 걸 폰에서 동작하는 과정도 중간중간 삽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랑 똑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 삼성 플로 설치한 다음에 하면 동일하게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동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음성인식 신호등입니다. 블록이나 화면 디자인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한 단계씩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랩 TLC라고 했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10월 5일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5라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넣으면 됩니다. 네, OK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겠죠. 기존에 있는 거 모두 지워질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위에 누가 작성한 프로그램인지 알기 위해서 버튼 하나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여기에다 신호등을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는 레이아웃 해가지고 그 신호등을 제어하는 버튼 3개 배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아래는 음성인식 버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된 내용이 표시된 라벨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작성한 프로그램인지 제목, 간판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하고 두껍게 하고 폰트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되는 내용은 유수봉의 음성인식 신호등. 물론 여러분은 학번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예. 그리고 엔터 치면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캔버스 배치했죠. 캔버스 사이즈는 가로는 꽉 채워주고요. 높이는 100 정도, 110 정도 해주죠. 110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볼 사이즈, 볼 이제 3개 배치할 거거든요. 그 볼의 지름을, 반지름을 50으로 할 겁니다. 그럼 지름이 100이 되겠죠. 조금 크게 한 겁니다. 여기다가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있는 볼을 3개 갖다 놓겠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지름은 50. 예, 그렇게 설정하면 되죠. 처음에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서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버튼, 볼도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50, 세 번째 것도 50. 순서, 오케이. 그리고 이거 작업할 때 캔버스 위에 배치되는 볼은 저기 보이는 순서대로 그 컴포넌트 목록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논의에 따라 바뀌니까 그거 조심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확히 배치하기가 뭐하면은 각 객체를 선택하고 X축과 Y축 좌표값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같으면은 10 정도, 아까 꽉 채웠지만 조금 간격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110, 세 번째는 21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간격이 좀 균일하게 됐죠. 그리고 Y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서 Y축을 110에서 5 정도, 위에 5, 아래 5 정도 배치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뭐 그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엄밀하게는 컴포넌트에 있는 목록을 선택하는 게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배정하겠습니다. 빨간색, 두 번째가 노란색, 가운데가 왜 이렇게 들어갔지? 바꾸겠습니다. 요거 초록색인데 파란색이라고, 지금 내가 꿋꿋하게 초록색 칠해놓고 파란색이라고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신호등 보면 파란불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초록색 쓰겠습니다. 예, 됐죠?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해갖고 밑에 그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배치했죠?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좀 크게 해주고 거기다 버튼 3개 집어넣겠습니다. 하나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해서 각 등을 불을 켜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내용을 얼마로 할까? 버튼이 너무 커서 한쪽 좀 잘리니까 요거를 80, 여유가 남을 것 같은데 한 90 정도로 하겠습니다. 90. 오케이. 두 번째 버튼도 내용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빨강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강이나 빨간이나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표시가 됐죠. 좀 진하게 해서 확 띄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노랑. 마찬가지로 글씨 폰트 20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껍게 처리하겠습니다. 폭 조정 안 했구나. 폭 얼마를 했죠? 90을 했죠.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 파랑. 이거는 파랑이라고 집어넣고 그리고 폭은 한 90 픽셀 아까랑 동일하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두껍게 하고 폰트 사이즈 20. 두껍게. 오케이. 네,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으면 호리zon탈 어레인지먼트에 들어가서 얼라인 호리존탈 또는 얼라인 버티컬 이용해가지고 가운데, 그다음 상하로는,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가운데 이렇게 정렬해주면 좋겠죠. 밑에 있는 버튼은 음성 인식용으로 쓸 겁니다. 꽉 채워주고 내용은 음성 인식이라고 집어넣어주겠습니다. 네, 보기 좋게 폰트 20에 두껍게 처리하니까 확 띄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벨, 이거는 이제 음성 인식된 그 텍스트 내용을 표시해 줄 거거든요. 몇 글자 할지 모르지만 꽉 채워줬고요. 글씨 뭐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그리고 뭐 할까? 글씨 좀 크게 해주죠. 네,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여기에 음성 인식된 내용이 표시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게 앱 인베드 AI 스타터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잠깐. 센서를 배치 안 했네. 미디어. 예. 여기서 스피치 레코나이즈, 음성 인식하는 기능, 또 어디같이 텍스트 투 스피치, 문자를 읽어주는, 글씨를 읽어주는 기능 두 가지 배치했습니다. 논 비지블 컴포넌트죠. 이건 센서와 같은 것으로 기능은 하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 값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사용자가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름. 이 마음만 급해가지고. 예, 여기 볼 있는 거는, 등이니까 램프죠? 그래서 L, 라이트. 램프도 좋고요. 라이트, 레드 라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요거, 램프, 옐로우. 그리고 세 번째 거가, L 그린으로 그린 파랑이라고 그러고 또 초록이라고 영어는 집어넣고 있다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넣겠습니다. 강의자로 그렇게 해놔가지고 실수를 했지만. 그리고 밑에 버튼 있죠? 그럼 B로 시작하겠습니다. 버튼 레드, 버튼 옐로우, 버튼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줄 때 언더바는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나 플러스 빈칸 쓰면 안 좋죠. 에러 날 테니까요. 네,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버튼 필요 없고요. 이 정도만 하고서도 에뮬레이터 AI 스타터에서도 기본 기능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볼을 누를 때,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되는 내용들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커넥트에서 USB 선택했습니다. 즉, 내 PC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이건 삼성 플로우 설치해 놨습니다. 둘 다 동작이 될 때 동작이 되거든요. 한번 설정하면 그냥 연결만 하면 바로 뜹니다. 예. 여기서도 연결하면은 물론 폰에 AI 컴패니언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AI 스타터와 같은 거거든요. 연결이 됩니다. 여기 배치됐네요. 버튼 눌러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 확인해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기능은 아직 구현한 게 없죠. 그래서 블럭 창으로 이동해서 기능을 하나씩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튼만 클릭. 위에 제목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 할 때 그냥 버튼을 다 검은색으로 칠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LED, 그러니까 라이트, 그러니까 빨간 등 얘기하는 거죠. Set LED Paint Color, 칠해진 색깔. 똑같은 거니까 복사해서 3개 붙이고서 색깔만 지정하겠습니다. 이름 물론 바꿔줘야 되죠. 옐로우, 그린. 그리고 색깔은 처음에다 검정색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검정색 갖다 놓고 복사해서 나머지 붙여서 저 버튼 누르면 모두 검정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이 기능을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들이죠. 이게 잘 되나? 눌러볼까요? 오케이. 저렇게 다 검정색으로 변하는 기능 알죠? 잘 되네요. 또 삼성 플로우 통해 갖고 USB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동작도 쉽게 볼 수 있고요. 보여줄 수 있고요. 나는 내 폰에서 동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로 램프요. 신호등 등 하나 우리 볼이라고 지정했죠. 그걸 눌렀을 때 저기 보면 터치 다운입니다. 터치 다운. 그러니까 눌렀을 때 빨간색으로 변하고 여러분 터치 업 있습니다. 띄었을 때 딱 손을 띄면은 그때는 흰색으로 변하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잘 될까요? 이럴 때 또 다시 가서 폰 불러내서 어디 갔냐? 오케이. 누르면 됐죠? 띄면 누르면 띄면 누르면 띄면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능 설정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뭐 램프 색깔만 바꿔주면 되죠. 옐로우 이름도 거기 복사해 주죠. 뭐 터치 다운도 마찬가지로 옐로우 흰색 그대로 놓고요. 이제 레드, 옐로우 있으면 그린 설정해 주죠. 그린 터치업 하면 어디 갔냐? 초록색 해야 되나? 흰색 해야 되나? 뛸 때는 잠시만 뛸 때 뭐지? 이런 실수 다시. 일단 터치업도 필요하니까 옆에다 놓고서 쓰겠습니다. 터치 다운을 안 했는데 업부터 했어요.
빼놓고 터치 다운 되는 거. 터치업을 복사해서는 터치업을 다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지워버리고 터치 다운을 복사해 갖다 놓고 객체 이름 라이트 그린으로만 바꿔줘야 되죠. 요거 그린으로 설정하고 그린이 돼야 되지. 그러면 터치업 할 땐 흰색이 돼야 되죠. 지워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빨강, 노랑, 초록색에 대한 거는 동작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좋게 순서만 좀 재배치해 볼게요. 빨간색 누르고 띄고, 노란색 누르고 띄고,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이죠. 누르고 띄고 이렇게 배치하면은 세 가지 등을 누를 때마다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봐야죠. 네, 누르면 들어오고, 띄면 꺼지고, 누르면, 왜 이래? 이렇게 이쪽을 눌렀는데, 오른쪽을 눌렀는데 왼쪽이 나오네? 이름 지정이 안 됐군요. 옐로우는 옐로우로, 그린은 그린으로, 옐로우는 옐로우로, 그린은 그린으로 이름을 지정을 안 했네요. 네, 봅시다. 누르면 들어오고,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들어오고, 띄면 꺼지고. 됐죠? 좀 이상하지 않나? 네, 오케이. 뭐 하다가 틀리면 고치면 되죠. 그 다음에 버튼 누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들어오고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튼 레드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빨간불 들어오면 되죠. 복사에다 쓰겠습니다. 붙이고 한번 써봐. 그 파란불, 노란불은 복사해서 노란불은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색깔도 노란색 지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초록 하지만 파랑이라고 읽고 있죠. 왜 안 고치지? 예, 파란불 들어오게 해봅시다. 예, 이렇게 쓰면 볼 눌렀을 때, 버튼 눌렀을 때 동작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플로우스니까 버튼 동작이 조금 터치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정확히 누르고 띄면 돼요. 조금 시간차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진하게 나오는 거 띄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터치 다운, 터치 업이 마우스로 동작할 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일단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기능을 좀 보강을 해볼게요. 꺼지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빨간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그 볼이 버튼이니까 아니죠. 버튼을 눌렀을 때 볼이 무슨 색깔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간 볼 이게 빨간색이면 어떻게 하죠? 흰색으로 바꾸고 그럼 빨간불이 아니면 그때는 빨간불로 나오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껐다 켰다가 버튼으로 되고 블록 하나로 된다는 거죠. 누르면 또 일어나 꺼지고 또 누르면 다시 한번 눌러줘야겠다. 켜지고 이렇게 됩니다. 온 오프가 한 버튼으로 한 블록으로 되는 거죠. 물론 블록 안에 if라는 이제 제어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할지를 결정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if 명령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버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동작해. 조금 그래요. 실제로 하면 잘 됩니다. 실제로 마우스로 하니까 이게 플로우도 아마 요걸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 동작은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뭐 할까요? 이제는 이제 음성인식 기능 구현해야 되죠. 음성인식 버튼 2에다 내가 배정을 했거든요. 음성인식해라 그러면 여기 스피치 레코나이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예요. Call Speech Recognize Get Text. 음성인식된 문장을 가져와라. 즉 음성인식 기능을 동작시켜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Getting Text After죠. After Getting Text 음성인식된 내용을 가져왔으면이란 불러 꼭 따라 나와야 됩니다. 저게 안 나오면 결과를 볼 수 없죠. 그래서 그게 따라 나오면 맨 마지막 라벨 1에 여기 리졸트라고 있죠. 이걸 집어넣어 주게 되면 볼까요? 폰이니까 음성인식이 바로 동작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네. 들어와라. 들어왔고요. 음성인식 한번 테스팅해 보겠습니다. 눌러. 나 지금 음성인식을 테스팅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글씨가 나온 겁니다. 소리를 놓고 녹음할 걸 이런. 아까 만들다가 소리를 저장을 못 시켰네요. 음성인식 저게 나오면 여러분도 말을 해주면 되거든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하니까 그대로 인식이 돼서 라벨 빈 자리에 표시가 되고 있죠. 음성인식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인식이 된 이후에
이 신호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성 인식이 됐으니까 음성 인식된 내용 중에 특정한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if 써가지고 만약에 무엇이 있으면 이라는 기능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텍스트에 가보면 텍스트에 contain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여기서 컨텐트 텍스트 피스. 그래서 특정한 문자열 중에 특정한 조각, 피스는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리졸트라는 것 문장 속에 빈칸 갖다 놓고 여기다가 빨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간색. 물론 빨간 해도 되는데 단어 수가 많아지면 음성 인식률이 이게 생각보다 우리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빨이란 글자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죠? 빨간 램프를 켜면 되죠. 갖다 놓겠습니다. 빨간 등을 빨갛게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들은 어떻게 할까요? 꺼버리는 걸로 하죠. 그래서 옐로우, 그린 모두 흰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잘 될까? 그리고 나서 잘 됐는지 또 확실히 이해하려고 음성 서비스 하겠습니다. 말로 음성으로 어떤 그 내용이 나오도록 해보죠. 집어넣어주고 뭐라고 할까요? 드디어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이 켜졌습니다. 라고 내용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동작을 시켜보면 내가 아까 동영상 뜰 때 마이크를 켜놓고 했어야 되는데 등 켜지는 거 버튼 동작을 바꿔 음성 인식에 빨간 등을 켜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저렇게 빨간불이 켜집니다. 오케이? 어떻게? 밑에 여기 빨간 등을 켜서는 음성이 다른 거 해볼까요? 노란 등을 켜주세요 하면 음성 인식이 됐고 이 글 속에 노란 등 안 켜졌는데 노란 등에 대한 거는 구현을 안 했죠. 복사해서 붙여 넣고 여기다 노라는 글씨가 들어있는 경우 빨간 등은 흰색으로 노란 등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리는 그대로 그리고 드디어 노란 등이 켜졌습니다 라고 쳐주면 오케이? 네,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노란 등도 되는지 음성인식 노란 등을 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노란 등 위치가 좀 이상하다. 어차피 노란 등이 켜졌습니다. 음성인식으로 뭐 해볼까? 파란 등을 켜주세요 하면은 안 켜지겠죠? 왜? 안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도 만들어 봅시다. 이제 뭐 기본적인 요령 일단 등 위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좀 바꿔주죠. 그림 맞는데 위치 이름은 맞는데 색깔을 잘못 지정했네. 이런 이름을 바꿀까 위치를 바꿀까? 위치를 바꿔볼게요. 노란 등 빼고 파란 등 초록색 등 갖다 놓고 역시 마우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좌표값 조정하겠습니다. X축에 110이죠 여기가 두 번째가 110 그리고 세 번째는 210 좌표는 5 했죠. Y축 이건 210에 5 해주면 되겠죠. 위치가 동일하게 맞겠죠. 오케이? 됐네요. 그리고 블록에다 갖다가 블록에서 맞겠죠. 해볼게요. 노란 등을 켜주세요. 오케이. 뭐 해볼까 보는 파란 등? 잘 되는 건 확인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빨간 등을 켜주세요. 오케이. 잘 인식되네. 인식이 좋은데. 오케이. 잘 됐죠? 노란색이고 얘가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 근데 파랑이라고 읽고 있죠.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파란 등에 대한 것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린. 오케이. 그린. 파. 오케이. 그리고서 흰색으로 바꾸고 그린은 초록색으로 설정하면 되죠. 그리고 메시지도 파란 등이 켜졌습니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이제는 다 동작할 것 같은데요. 파란 등을 켜주세요. 오케이. 또 초록색인데 파랑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하지 말고 초록색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파랑으로 했으면 내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학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놓고 왜 파랑이라고 읽어? 내가 바람풍에도 여러분 바람풍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알죠? 내가 저걸 내가 파랑이라고 해도 여러분 초록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한꺼번에 켜지고 한꺼번에 꺼지는 기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라는 말이 들어온 상태에서 모두란 말이 필요 없고 모두란 말이 들어온 상태에서
if가 두 번 중복됐습니다. 모두가 있는 상태에서 켜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모두 다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시지 바꿔줘야겠죠. 모든 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서 색깔 칠해줘야죠. 빨간 등은 빨간색, 노란 등은 노란색. 그리고 복사해서 꺼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켰으면 꺼도 넣어야지. 꺼. 모두라는 말이 있는 상태에서 꺼 이 둘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등이 꺼졌습니다. 등을 껐습니다라죠. 껐습니다. 지우고. 오케이. 잘 될까요? 해보겠습니다. 모든 등을 켜주세요. 짠. 왜 이러죠? 다시. 근데 뭘 잘못했지? 모두라고 했네. 똑똑하기도 해라. 모든으로 바꾸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바꿔주면 되죠. 말을 모두로 하든지 여기서 모든 등을 켜주세요. 오케이. 뭘 잘못했지? 모든 등을 켜주세요. 다시 한번. 모든 등을 켜주세요. 켜졌네요. 아까 내가 수정할 때 그 안 빠져나와서 그래요. 모든 등을 꺼주세요도 되나 봅시다. 잘 동작하는 거 확인되죠? 예.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 번에 켜고 끄는 기능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창은 내용이 있는 만큼 화면은 무한정 확대가 됩니다. 확대 축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바를 이용하는 거고요. 배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치 프로그램, APK 파일을 만드는 게 지금 누른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동영상 틀 때 잘못 눌러가지고 원래는 그 QR코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폰에서는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폰에 가보면 QR코드 스캔하기 위해서는 어디 갔냐? 여기 AI 컴패니언이라고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다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지만 QR코드 스캔할 수 있잖아요. 물론 네이버 브라우저에서도 QR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 QR코드 내에는 특히 URL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캔하면은 그 주소로 찾아가서 바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 QR코드로 생성된 경우 그 QR코드는 약 1시간 정도,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1시간 정도만 유효합니다. 잠깐 서버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거죠. 많은 사용자가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영구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 알고 있으면 좋고요. 또 뭐 추가로 기다리면서 할 만한 얘기가 뭐 있지? 그리고 앱 인벤터의 설치 프로그램은 약 10메가 정도까지만 됩니다. 무료니까. 지나치게 크면 서로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QR코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죠? 아까 내가 실수했던 거 있었죠? APK 파일을 만들었지 QR코드를 만들질 않았거든요. 다시 돌리겠습니다. QR코드.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QR코드가 진행이 되죠. 자세히 보면은 이게 무슨 작업을 하는지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해해주면 좋은데 컴파일 파트 1, 컴파일 파트 2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 플로우에서는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폰의 카메라에 아까 그 AI 컴패니언에 QR 스캔 누르면 카메라가 동작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좀 불안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눌렀더니 이 화면이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화면 회전하는 거거든요. 이 기능도 우리 앱으로 구현 안 해봤네. 그래서 폰을 돌렸습니다. 이 기능이 여기 화면 회전하는 게 좀 삼성 플로우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내가 폰은 돌렸는데 폰하고 틀리게 나오고 있어요. 폰의 센서 값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쓰는 게 맞죠. 내가 이 폰을 눕혔어도 얘를 세울 수 있는 거고 내가 폰을 세웠어도 얘를 눕혀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서는 늘 눕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돌아가질 않아요. 이 앱이 있을 때는 불안한 거죠. 좀 금방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화면 캡처하는 거 전체 화면도 있고 전체 화면 눌러볼까? 잘못 눌렀다. 전체 화면 시키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확대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 불안하군요. 또 누가 날 부르는데요? 이건 재난 문자죠, 참. 생각보다 이 구글 서버를 쓰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으네요. 우리보다 중국이 1시간 느리고 또 그다음 느리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한 대여섯 시 넘어가면 좀 버벅대요. 그쪽 영향 같기도 하고요. 홍콩이나 중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넘어가면 인도도 있죠. 인도 애들도 쓰겠죠. 많이 쓰는 건 홍콩 쪽이 이 MIT 에빈벤터 무슨 거점대 홍콩 대학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MIT하고 홍콩 대학이 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홍콩 대학 교수들이 홍콩 과기대인가? 그쪽 교수들이 만든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고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은 MIT에서 하고 관련된 교육 자료는 아마 홍콩 대학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거 기다리면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50%인데 넘어가질 않네. 확 잡아당기고 싶은데. 조만간 이제 기능이 향상되면 다 유료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무료로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다시 돌려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QR코드로. 이때는 돌아가죠. 됐고, 스캔 QR코드 누르면 카메라 영상이 나오겠죠. 제 폰입니다. 돌리면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딱 스캔하면 바로 잡았고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다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메시지 나오고 되면 됐다고 나오죠. 요것도 안 돼요. 위에서 쓸어내리는 거 안 됩니다. 요거는 폰에서 직접 이렇게 쓸어줘야 됩니다. 밑에 있네요. TLC 1005 설치하겠다. 오케이. 네, 설치 중이네요. 뭐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폰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열기 눌러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나오네. 누르고 그래. 처음 쓰는 거라 그럽니다. 여기서 모든 등을 꺼주세요 라고 내가 말을 했더니 껐네. 처음부터 눌러서 동작하는 것도 확인해야죠. 빨강, 노랑, 초록 버튼도 확인해보고 노랑이 또 지금 마우스를 써서 이럽니다. 직접 터치하면 더 빠른데 음성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든 등을 꺼주세요. 꺼지죠? 켜볼까요 그럼? 모든 등을 이런 음성인식은 특정한 시간 단위에 아무 소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버립니다. 모든 켜 오케이. 여기 위에 켜주세요가 아닌데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모든가 꺼 요 글자들만 if문에 집어넣었죠. 그것만 얘가 분석을 해냅니다.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조건 if문으로 그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다 표현을 해 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기능들 다 확인해 보고요. 별거 아닌 기능들입니다. 하나하나 맞춰보고요. 혹시라도 파워포인트 자료만으로 내가 좀 빨리 넘어가서 놓쳤을까봐, 혹시라도 그 자료가 틀린 자료일까봐 굳이 지금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 플러스 동작하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문제 없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꼭 작성해서 그 동작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잘 이해하고요. 지금 뭐 한 거죠? TLC가 뭐의 약자였죠? 이러면서 단어나 전문 용어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라는 뜻입니다. 트래픽 라이트, 이게 신호등입니다.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이라고도 합니다. 신호등 제어기라는 말로 쓰죠. 조그만 PCB 보드 하나가 이걸 제어하는데,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신호등. 아까 그 강의, 오케이. 이런 얘기 시간 끌겠죠. 수고했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꼭 본인이 작성한 앱이 본인 폰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끝!